넘버 세븐 이 실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할 동영상은 제가 저번에 예고해드렸듯이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이야기 1, 2, 3, 3편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오늘은 그 1편, 즉 검지 중지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여태까지 제가 올린 동영상들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전에 가장 최근에 올렸던 인체의 신비편, 그거를 보신 분들이라면 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지? 당연한 얘기를 왜 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올린 동영상들을 띄엄띄엄 보셨다라든가 아니면 공방에 오셔서 저한테 교육을 받지 못하신 지방분들, 택배로만 주고받으셨던 분들한테 이제 제가 해드리는 AS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1, 2, 3에 있는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추려서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손의 모양, 즉 뭐죠? 인체의 신비, 즉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다라는 그 인체의 신비편에 이어지는 얘기고, 또한 그 전에 여러가지 캐치볼 동작이라든가 내야 수비 동작이라는 것에서 이게 내재되어 있던 내용들을 조금 뽑아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되려 이 얘기를 듣고 또 쇼킹하시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왜 몰랐을까? 라고 하시면 제가 올린 동영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경우고요. 그래, 당연하지. 그럼, 맞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호환마보다 무서운 이야기 첫 번째. 결국에는 예전에 잘못 길들여진 글러브 분석이라든가 물없이 무령무하기 나팔꽃 글러브 분석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역시 그 부분에서 캐칭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세요. 자, 제가 늘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검지중지, 즉 우리가 인체 심리편에서 얘기했듯이 5손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엄지도 아니었고요, 새끼도 아니었고, 약지도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건 검지중지, 즉 공이 있는 그 위치에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셨을 때 글러브질 어떻게 하세요? 그럼 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맨손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공방 오신 분들 다 설명드렸고 인체 신비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즉 뭐냐, 내가 맨손으로 편하게 공을 잡는 동작, 이게 글러브 사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제가 검지중지를 이야기를 할까요? 자꾸만.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너무나 잘하세요. 즉 훅이라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거는 요것만 쓰세요 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슬라이스로 치시라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거는 누구나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요것만 쓰세요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잡으실 분들은 별로 없겠죠. 어떻게 되겠을까요? 궁극적으로는 5손가락을 다 쓰게 된다는 거. 그렇죠? 이 점을 제가 인치의 신비편에도 얘기했었고, 6년 전, 7년 전에 글러브질 어떻게 하냐, 엄지새끼 이용해서 하세요 라고 해놓고선 제가 한 달 후에 사실은 뻥이었습니다 해놓고 길이 어느 정도 들 경우에는 검지, 중지, 약지 3개로만 이렇게 하시면 궁극적으로 5개를 다 씁니다라는 동영상을 올렸던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맨손으로 공을 받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내가 손 모양을 안 바꿨을 경우에도 여기도 잡히고 여기에도 잡히고 당연히 여기는 바보도 잡는다라는, 왜? 엄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잡힌다라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누구든 손으로 맨손으로 공 잡는 이런 모양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공을 2개 놓으면 다 잡힌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글러브질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머지 한 개는 못 잡는다. 여기까지는 다 인체의 12편에 제가 설명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시겠죠, 저한테. 자, 얼마 전에도 누가 그 글을 쓰셔가지고 실장님 말대로 손끝을 이렇게 하면 손이 안 아픈다고 했는데 저는 손이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글러브를 보지도 못했고 올리진 영상도 없었기 때문에 판단은 안 되지만
아마도 잘못 글러브를 쓰셨거나 길이 잘못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망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쓰던 거 갖고 온 건데, 엠마크예요. 그 유명한 엠마크 미즈노 깡깡이. 자, 이 방망이는 무려 940g짜리 방망이입니다. 자, 일본은 규정상 900g 이상 방망이 쓰게 되어 있는데 보통 재보면 920, 930, 940 나오는 데는 940짜리예요. 엄청 무겁죠. 1kg 갖고 있는 방망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방망이에다 대고, 즉 쉐이퍼에다 대고 글러브를 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손으로 때려볼게요. 아플까요? 어느 정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때리면 아프겠죠. 자, 본인의 글러브가 캐치볼 할 때 손이 아프다. 물론 잘못 받으면 아파요. 당연히 아픈 게 야구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뭐 통증을 이겨낼 정도 없이 매번 할 때마다 너무 아프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뭐 어쩌다 잘못 받으면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운동이 아프지 않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글러브를 끼고 바닥에다가 한번 때려볼게요. 제가 안 아픈데요. 네, 손은 안 아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끝에 에너지를 주면 가운데 유격이 생겨서 절대 아프지를 않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뭐냐면 검지 중지가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방망이 들어볼게요. 어우, 와, 엄청 무거워요. 자, 얘를 잡고 올릴 때 우리가 어떻게 잡고 이렇게 들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잡고 들면 오므리면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잡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공이 오는 각도, 글러브는 앞을 보고 공은 내 검지와 중지 사이, 즉 수비장과 앞서봐 있는 이 지점, 즉 어디냐, 이 지점으로 공을 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을 가지고 공을 방망이에다가 글러브를 때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검지 중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들어볼게요. 방망이는 빠지지 않고요. 집에 다들 개인 배트 있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글러브질을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그러면 손바닥 아래쪽 여기도 놔볼게요. 똑같이 잘 잡힙니다. 똑같이 잘 잡히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 쉐이퍼로 공을 글러브를 때리거나 아니면 스냅으로 공을 때릴 때 가장 실수하는 게 어디, 요 지점에다 공을 받는 거예요. 즉 어디냐, 요 지점. 즉 내 손을 벗어난 지점. 왜? 아프니까. 그래서 어디다 때리냐, 글러브를 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있죠. 네. 그럼 거기가 볼집이라면 그쪽으로 방망이를 잡았을 때 잘 잡히냐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잡힐 확률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거기도 잡혀야 돼요. 왜? 글러브는 볼집만 잡는 것, 여기가 아니죠. 사실 포구 지점, 글러브는 볼집이 없습니다. 글러브는 포구 지점 외에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어디든 다 잡히는, 그럼 여기까지도 다 잡히는 게 좋은 글러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똑같이 공을 놓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볼집에 놔도 글러브질 모양만, 길만 제대로 들어있고 손만 제대로 쓰면 다 잡을 수 있고, 정확한 지점에 잡으면 힘을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뭐 나팔꽃 글러브라든가 잘못 길들여진 글러브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바른 글러브 사용법을 저해하는 게 되려 글러브, 잘못 길들여진 글러브라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글러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 구보타 글러브예요. 4, 5년 쓴 건데 어때요? 좁죠? 오므려져 있고. 하지만 바닥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고, 끼고 한번 이렇게 벌려볼까요? 어때? 휘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엄지는 벌어진 것처럼 보이고 나팔꽃처럼 보이지만 이 상태에서 왼만 살짝 잡아볼게요. 보이시나요? 글러브 다 일자예요. 엄지 꺾여서 휘어있지 않아요. 그냥 다 일자예요. 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맨손으로 공을 잡는 그 각도,
그럼 제가 글러브질을 하면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 공을 살짝만 때려볼게요. 네, 안 빠져요. 살짝만 이렇게 해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글러브 살짝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힘 빼고 그냥 편하게. 네, 안 펴져요. 자, 이거랑 비슷한 글러브를 보여드릴게요. 자, 대부분 이제 공방에 오시는 분들이 야구를 한 4, 5년씩 뭐 몇 년씩 하신 분들이 가장 오래 쓰는 형태가 어때요? 비슷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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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차이점은 뭐냐? 손을 넣었을 때라는 거죠. 내 손 끝에서 각도가 휘어있고, 즉 검지가 펴져 있게 되고, 손을 빼보면 글러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글러브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을까요? 살짝 잡아볼게요. 공이 안에서 놀아요. 왜냐? 당연하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이 잡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득불 공이 들어오면 꽉 잡아야 돼. 그럼 여기가 밀려 나오죠. 거기다가 항아리 모양이에요. 그러면 웹쪽이 안에서 공이 돌아요. 그래서 백을 잡으면 흘러내려요. 공이. 보이시나요? 이만큼 내려온 게. 자, 이거는 공으로 된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방망이처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이 심은 이 정도 단단함이 있어요. 근데 제 구보타 같은 경우는 원래 심이 물른 글러브이기 때문에 심 만져보시면 되게 물르게 이만큼씩 막 휘어요. 네. 물렁물렁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바닥 포구 수접이라는 거죠. 똑같이 방망이를 대고 잡아볼게요. 네. 집에서 개인 배트 가지고 한번 해서 내 글러브가 이렇게 잡히는지 들어오면 자, 어디에요? 이 지점. 네. 그럼 공이 오면 딱 들어오면 내가 잡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힘껏 들었을 때 어떻게 되든 이 무거운 1kg짜리 방망이를 940g짜리 방망이를 손바닥 가운데든 내 그 포구 정확한 포구 지점이든 아니면 그 조금 더 위쪽까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힘점이 글러브의 센터 지점에 주어지면 이 좌우 끝에 지점까지 다 잡힌다는 거죠. 이거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이야기 파트 2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종이 박스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왔던 잘못 길들여진 글러브라는 이렇게 둥글게 말아져 있고 끝이 여기를 꺾어 놓고 여기 꺾어 놓고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는 글러브를 똑같이 포구 지점에 넣어 볼게요. 잡아볼게요. 안 잡혀요. 네. 들 수가 없어요. 들려면 비로소 요 지점에다 놔야지만 들 수 있어요. 어디? 내 손바닥 아래 지점. 요 지점에다가만 놔야지만이 즉 글러브 오므렸을 때 공이 잡히는 지점. 그래도 힘은 안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해도 공이 잡히질 않다. 우리가 TV를 보면 선수들이 공 짚는 거 혹시 보셨나요? 공이 이렇게 이런데 위에 딱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 물론 사람들 선수들은 코치님들은 얘기하죠. 공은 글러브로 잡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줍는 거라고. 근데 글러브로 줄 때가 있죠. 어떻게 줍냐? 사람들이 대부분 해서 오므려서 잡는 글러브라면 공이 안 잡힙니다. 잡혀도 불안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짚다가 놓치고 짚다가 집어도 회전하는 공이기 때문에 빠져나오죠. 즉 뭐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오므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은 쑥 빠져버린다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수들이 어떻게 잡는지. 땅에 있어서 혹시 돌려잡는 거 보셨나요? 공이 있으면 선수들이 어떻게 잡냐? 와서 돌려서 비틀어 이렇게 잡죠. 안 빠져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보셨나요? 공이 있어요. 딱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탁! 다 알고 있어요. 즉, 공을 비틀어서 잡는다는 소리는 뭘까요? 손을 이런 식으로 힘을 쓴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잡을 때 하다못해 벽돌 같은 거나 이렇게 긴 물체를 잡을 때 다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물체를. 아니면 철봉에 매달릴 때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지 이렇게 매달리진 않아요. 어떻게 잡죠? 이렇게 잡고 있죠. 힘을 쓴다는 것. 엄지는 그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 공이 안 잡히고
특히 글러브 끝에는 힘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파트 2에서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이야기 2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젓가락질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젓가락질은 우리가 두 개를 같이 오므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죠? 아래젓가락 있으면 윗젓가락만 움직이고 있죠. 즉 힘을 받아주면 나머지가 써주면 그게 바로 글러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쇼생크 탈출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서 모건 프리먼이 캐치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왼손잡이시더라고요. 어떤 글러브 썼죠? 바로 이런 글러브를 썼다는 거죠. 자, 이게 1900년대 초반이에요. 한 7, 80년 전에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들은 이런 거 가지고 야구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글러브예요. 그래서 야구는 도구를 이름을 글러브, 즉 장갑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을까요? 나중에 쇼생크 탈출 한번 보시면 알겠죠. 공 던지는 애 받도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제 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옛날부터 글러브가 엄지새끼로 썼다면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도 보시면 새끼는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세 손가락 연결돼 있고 다음에 요건 뭘까요? 요거 이게 바로 그 지금 나오는 이찌로 웹이니 십자 웹이니 반십자니 아니 그 웹, 즉 뭐죠? 사람 손이 빠졌을 때 도와주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웹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웹에 걸렸을 때도 검지중지를 써서 잡으면 안 빠지고 다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공을 잡는다. 똑같이 맨손으로 이렇게 잡듯이, 즉 뭐죠? 이렇게 잡듯이 잡으면 그 옛날에 우리가 7, 80년 전에 그 글러브를 쓰더라도 마찬가지 똑같이 공을 잡으면 편안하게 앞을 보고 보는 힘에 의해서 잡으면 안 잡히네요. 잡힌다라는 거죠. 그쵸? 내가 손의 각도를 맞춘 상태에서 앞으로 공이 빨리 안 오기 때문에 좀 더 붙어볼게요. 여기다 놓고 잡으면 잡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드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제가 인체의 신비판에서 공 2개를 자, 지금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검지중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저 원광대학교 포수인 친구가 저한테 유튜브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실장님 이 훈련법은 어떤가요? 라고 했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도 이 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 2개 잡는 방법이 있었죠. 거기서 손을 하고 공을 하나만 빼볼게요. 이 상태에서 공을 잡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캐치해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토스를 해주면 공을 받는 거죠. 자, 이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뭘까요? 네. 캐치볼 하시면 안 됩니다. 토스를 천천히 해주거나 아니면 천정에다가 공을 던져서 받는데 이게 너무 이쪽으로 와버리면 공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개를 편안하게, 즉 검지 중지를 쓴 상태에서 엄지가 받쳐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준 상태라면 요 느낌 그대로 공을 잡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천정에다가 살짝 던져서 받는 거죠. 네. 실수하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불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공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두고 그냥 편안하게 잡는 거죠. 자, 어떻게 되어 있죠? 엄지는 옆에, 또 검지중지는 공을 살짝,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편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저는 던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벽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벽이 잘 안 튀거든요. 이게 잘 안 튀니까 좀 가까이 붙어서 똑같이 공 잡은 모양의 공을 뺀 다음에 천천히 받아볼게요. 똑같죠? 똑같죠? 대부분 실수하는 사람들이 뭐냐? 몸에 붙어 있거나 손목을 제끼시는 분들, 그리고 손가락을 피시는 분들, 공이 오면 이렇게 잡으세요. 즉 손목이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충이 안 된다. 그리고 손목이 꺾여 있으면 팔이 앞으로 안 나가요. 편하게 마중 나가서 잡아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손을 쫙 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공이 온 상태에서 살짝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있으면 공이 와서 제가 잡힙니다. 즉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잡히는 거. 요거 연습 많이 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글러브질, 즉 뭐죠?
검지, 중지 활용. 그러면 궁극적으로 5손가락이 활용된다는 거. 즉, 한 템포 늦게 총 5손가락이 다 써진다는 거. 이거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보수분들, 엄지 삐시는 분들 정말로 이 연습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즉, 내가 캐칭이 잘 돼야 비트를 껴도 캐칭이 잘 된다는 거. 그게 즉 뭐냐? 그냥 편안하게 맨손으로 잡는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보안 마음보다 무서운 이야기 파트 1이었고요. 파트 2에서는 이제 제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 포구, 즉 볼집이라고 말하는 포구 지점. 그죠? 볼집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포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포구면이 아닌 외부로 잡으세요라는 얘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즉 뭐냐? 응용편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거는 종이로 제가 글러브의 구조 설명하면서 이제는 좀 정형화된 틀로서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은 꼭 반드시 인체의 신비편이나 호화마 이 동영상이나 아니면 레슨 동영상 잘못된 글러브의 구조 분석을 보신 분들이 그 다음에 응용을 하실 때 쓰시면 좋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집에서 항상 요거 한번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